예,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4주차 해설을 드리는데 100점 맞은 평균은 일단 뭐 69.1이고 일단 4주차 제일 높네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그다음에 100점짜리도 있어가지고 자 100점 맞으신 분 530815 손. 예? 자 누군지 빨리 손을 들어야지. 예, 그래요. 자 상민이. 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100점. 아이고 뭐 그리고 자 0217070 자 하나밖에 안 들어서 97.5. 예. 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 그 다음에 자 021704 92.5. 예. 누구예요? 90.5. 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왜 박수를 왜 안 치는 거야? 뭐 대학 자 아이고 박수를 쳐드리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또 90점까지 아니 뭐 점수 다들 잘 보셨는데 그래도 90점 21790 누구예요? 저쪽이에요. 그래서 잘하셨고 90점이면 뭐 굉장히 딴 데서는 거의 뭐 저 탑급인데 어떻든 간에 고득점자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점수 잘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87.5, 85점, 85점 많고 평균은 69.1이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항상 뭐 제가 얘기하지만 실망할 거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틀린 거 보완하고 시험장에 잘 골라내서 합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거 점수 세법을 뭐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30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합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4주차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다음은 공인중개사갑이 2020년도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해 고기에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요. 최대 미납부 미달 납부한 그 금액의 75% 한도 내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세액의 1십만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0.025%. 맞죠, 여러분들? 2번 보시면 납부, 충당, 부과가 취소됐을 때 자 부과의 철회 또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납세문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2번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납세자 사망 먼저 나오셨는데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죽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부가권의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부가권의 취소는 소멸사유죠. 그래서 취소하면 법률행위 처음 했을 때로 소급해서 샥 없어진다. 민법에 배우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니까 소멸사유예요. 근데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 고의서를 보냈는데 고의서가 도달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럼 고의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법인의 합병 이것도 소멸사유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 합병도 A 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 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납세는 소멸한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가 소멸사유고 아닌 것들 부가 철회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 이거 물어봤었고요. 자, 2번 정답이었고 3번 지문 보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공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요. 14일이 지나면 14일 기간을 좀 기억해 보세요. 14일이 지나면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공송달 배웠잖아요. 공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딱 한번. 공송달은 어느 때 할 수 있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곤란하고 이럴 때 공송달 한다 그랬잖아요.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 송달, 우편으로 송달은 우편 송달,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자송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럴 때 공송달이라는 것은 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 공송달 한다는 거 이런 거. 뭐 우리가 이거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보에 게시하거나 뭐 등등 방법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공송달의 사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놓습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 받을 자가 공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요?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을 본다. 이런 거 한번 눈에 기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과태료는 자, 과태료나 과료, 벌금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할 수 없습니다.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권리구제 받는 거죠. 자, 그런 거지.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 중에서 제척 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지만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둡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회차에서 우리 제척 기간 여러 일반 우리가 제척 기간이요. 일반 우리가 국세다 그러면 양도세 같은 국세는 10년, 7년, 5년이고, 그죠? 여객거래 같으면 15년, 10년, 7년이고, 15년, 10년, 7년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국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고요.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0년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랬죠, 여러분들? 왜 안 따라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이렇게 입 작게라도 마스크 때문에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해야지. 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방세 우리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뭐 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이요. 자, 그리고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자, 무조건은 아니고 5천만 원 미만일 때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이고. 의시해주는들 2020년 개정세법인데 그래서 5천만 원 자, 미만은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부터 5천만 원부터 10년의 소멸시효예요. 국세는 금액이 달라져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답은 어떻든 간에 2번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중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입증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항상 떠올리라고 했죠.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 떠올리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럴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 이거 구별해서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 주의하시면서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또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 문제는 납세 의무가 자, 과세관청에 과세금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지방세고. 양도세는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역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근데 얘는 뭐예요? 국세고. 그래서 얘 고르시면 안 되고 취득세만. 재산세는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재산세 친구니까 보통징수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뭡니까? 지방세고요.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업세는 재산세 따라가죠. 부가세들은 그때 따라서 본세 따라서.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업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신고함으로 확정된 지방세라고 해서 몇 개입니까, 여러분? 한 개, 취득세 한 개만.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양도세까지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라고 하는지 지방세고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202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들 우리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바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느 때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동시부과되는 세금인데 어느 때?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납세무, 취득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시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부세. 얘네들은 자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시에요.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동시부과되는 세금인데 어느 단계세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고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고 농특세는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고 돌아다니겠죠. 동네리면.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자, 농특세, 농부 아저씨는 다 끼입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지,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할 때 하는 경우에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취득 시에 부과될 수 없는 거 어떤 겁니까?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가셔야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는데 등록면허세는 자 우리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얘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자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자 이런 규정이 없어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등록면허세 세액이 얘는 6,0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6,000원 미만이면 이렇게 이게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하자.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이 있지. 예. 6,000원 미만은 6,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고기소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 얘는 지방소득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고기소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2,000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예?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면세점은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 할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취득 가격이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된다. 틀렸습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예?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목별로 뭐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쭉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또 주요 세금들 보면 등록면허세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네들 보시면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고 어떤 애들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애들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제척기간 했었죠, 여러분들. 지방세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예,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었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입니까? 요거 이런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0년.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이거 상속세 증여세 이거 국세 아닌가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상속 증여받았다. 상속세 증여세과 내는 것과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여러분들. 이걸 아직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이 지방세 취득세 제척 기간은 이렇게 10년, 7년, 5년에서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보시면 3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참 그러보니까 3번도 2번, 3번도 지문 한번 봅니다. 2번 가산세는 해당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이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준비 1등, 2등 지방세, 3등 가산금 순서에 따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국세 징수 순위는 이번에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국세 징수 순위는 체납준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한 국세, 3등이 뭐라고 했어요? 가산세.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세로 바뀌어 있어요. 국세에서는. 그래서 가산금 나오면 틀리고요. 국세에서는. 자, 그래서 지방세 징수 순위와 국세 순위를 징수 순위를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국세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렇죠, 여러분들? 고지세액이 세목별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중과상금 붙습니다. 지방세에서는 0.75%씩 1만 분의 75 한 달씩 납기 후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해가지고 우리가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근데 국세는 5년 초과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우리 가산금이 중과상금 규정이 적용할 때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근데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방세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5번 같은 것을 한번 편하게 한번 보고 가세요.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해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무가 확정된 지자체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는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은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무한정이 아니라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무를 진다. 우리 사업양도의 경우에 제2차 납세무가 있잖아요. 사업양도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무자로 정해놨어요. 그때 제2차 납세무는 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은 그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무 진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죠. 이런 법령에서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우리 그래서 제2차 납세무자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됩니다. 책임을 지는데 그래야죠. 제2차 납세무자를 정해놔야지. 자, 그랬을 때 특정한 과점주주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체 전액 다 책임을 지는데 특정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를 진다.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일 때 그때 과점주주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제2차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상업 양도양수의 경우에 상업 양수인의 제2찬합세 묻을 때 그 범위를 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계속 1번이 정답이었고 계속 봅니다. 6번 보시면요. 6번 보시면 6번을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다음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우리 토지 지목 변경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지목 변경 보시면 다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예요.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주 취득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을 써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가액의 증가 여부 관계없이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는 취득세 과세 표시는 변경 전후의 시가 순액 차액으로 한다. 그래요? 이건 일반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이지만 증가한 가액인데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 순액 차익이요. 근데 자, 다만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는 뭐로 합니까? 그 지목 변경에 그 지목 변경이 든 비용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이 소요된 든 비용을 과세 표준합니다. 지목 변경이 든 비용.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자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주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 취득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요 3번이 나왔네요. 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4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취득을 한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딱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자, 어떤 부분에서 냄새가 나느냐 그러면 여기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요.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중빠른 날이에요.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빠른 날인데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 그날이에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지. 사실상 사용일이고.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고 5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또 예외가 있었어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애들은. 자, 두 번째로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는 게 이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어떤 경우냐? 간주 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목 변경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아, 저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간주 취득이니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시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 이거 누가 취득합니까 지금? 개인이 취득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국수 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합니다. 그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29회 시험 때는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박스형 형태로 뭐 이런 형태로 또는 서술형으로 어떻든 간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고요. 한번 보시면 올해 개정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약정 대금이 10억인데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매도인이 그래 내가 기분 좋았을 때 1,000만 원 깎아줄게. 자, 그랬을 때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는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죠. 말장난 같지만.
자, 10억인데 약정 대금이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얼마예요? 9억 9천만 원을 과세 표현하는 거지. 할인액 1,000만 원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올해 또 추가되는데 정원이라든가 조경,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이요.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정원, 조경, 도로 포장 같은 거 하면서 들어간 이런 공사 비용도 취득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취득가에 포함하고. 자, 그다음에 뭐 또 하나 뭐 올해 추가된 거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상 취득가액에 추가된 거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붙박이장이라든가 가전제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붙박이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전제품인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 건축물에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올해 붙박이장이나 뭐 가전제품을 그 건축물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의 가치가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 조경,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거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담 연체료. 자, 이거 포함합니까? 우리가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래서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이 취득할 때 이거 다른 우리 과정에서 봤었는데 백선에도 그렇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5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5 포함.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알겠죠? 내가 뭐라고 할지 알겠죠? 이렇게 XX 그래서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도 법인이 취득할 때는 요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역시 자,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취득할 때는 KXX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취득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 채무 부담액은 포함해야 하네요. 자, 우리가 전세 끼고 집 산다거나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그 대출금을 그 채무를 자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다거나 그랬을 때 취득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 부담액, 채무 인수액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번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번만 여러분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면요. 8번 문제. 다음은 취득세 납부가 성립되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란 경우 사실상 잔금지별. 이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별 취득이라는 것은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 법가지지 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 시기 헷갈린다고 언제로 합니까, 여러분? 언제로 해요? 계약상 잔금지별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라는 거예요. 올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객관성이 있으면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율이고. 그 다음에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작년에는 등기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아니고 공사준공 인가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자,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국수공판법이네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죠.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니까 국수공판법이고 객관성 있는 거래니까 언제를 취득 시효합니까? 사실상 잔금지율이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있고 자, 원래 사실상 잔금지율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율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등기일보다 이게 빠르면 이거 사실상 잔금지율.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율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등기라고. 그
그 다음에 4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 이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이 취득 시기는 자 예전에는 이게 작년 우리가 5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요거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었는데 그 취득 시기를 그 뒤로 하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은 됐는데 취득 시기를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든가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이때로 하다 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이때로 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때 건축물 그냥 일반 건축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준공은 됐으니까 일반 건축물로 봐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4%를 적용했어요. 자 그래서 주택 유상거로 인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를 받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너무 늦다 그래가지고 준공 시점을 취득 시점을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도 일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처럼 준공 시점으로 당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칭을 서류 명칭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준공검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즉 준공 시점으로 당겼다는 거. 이것과 사실상 상일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일로 당겼다는 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도요. 그 다음에 증여 등 무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로 인한 취득.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이런 거 취득시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정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특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 전입 등기하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간단하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을 때. 2번 봅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로 취득하는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12%, 즉 시험에서는 12%, 8%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취득세 유상취득, 농지 외의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4%거든요. 농지 외의 것 60, 24%. 자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8%고 4% 합치니까 12% 되잖아요. 자 이렇게 12% 세율로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번에 8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죠.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지방세, 우리 취득세 세율 개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법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로 취득하면 법인의 취득은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죠. 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12%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우리 이번에는 이제 개인의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1세대 1주택 이거나 또는 1세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세율이 어떻게 정됩니까? 1에서 3%.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9억 초과했을 때 3%까지 1에서 3% 세율이 정됩니다. 요 1에서 3%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는 몇 주택까지만? 1주택까지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몇 주택까지만? 2주택까지만 1에서 3%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 적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선 회차에서 말로 할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몇 프로? 8%입니다. 자, 그래서 8% 중과세하는데 다만 일식 2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아요. 그 일식 2주택은 종전주택을 신주택 취득일 때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이제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를 적용합니다. 또 둘 다 종전주택도
조동상지역, 신주택도 조동상지역. 둘 다 조동상지역에 있을 때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1년 내 양도하면, 자, 저 처분하면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외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몇 프로? 8%. 조동상지역 외에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 8%.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부터는 몇 프로? 12%.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4주택부터 12%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 한다는 거. 법인의 취득은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은 조정상 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 개시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9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요. 그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것도 앞선 회차에서 이미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자,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예, 안분할 때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요? 아니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랬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자, 비교해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하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0번 문제를 보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됩니까? 재산세만 허용되지. 그래서 취득세는 당연히 물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납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봅니다. 무상승계 취득, 상속 제외한 무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계약 해제 나왔다 그러면 포인트가 등기 여부죠? 네,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화해 인락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가 입증됐을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속받았어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뭐 화재, 촬영 초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은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본다는데 우리가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대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근데 다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배우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또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또는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대가 입증될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도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가 포인트입니다. 대가 입증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제외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보세요.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요건 뭐고? 요건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뭐로? 요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요.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액 상당액은 보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원칙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 인수 사실이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은 하여튼 증여자가 갚을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자,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근데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로?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증여로 공짜로 취득한 거니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둡니다. 자, 2번 정답이었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2020년 중 취득한 과세상 재산에 한함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 제외하고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증가한 가액의 원시축으로 보아서 1천분의 28에서 일정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은 과세표준을 뭐로 합니까? 증가한 가액이요. 과세표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근데 세율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간주취득이니까 자,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 갔을 때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정합니까, 여러분? 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해요. 자,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보고?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원팔 2.8%고 건축물 개수는 제가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개수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여러 번 정리해드렸는데 건축물 개수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죠.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해 가지고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자,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럼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원팔 표준세율 정합니다. 표준세율 2.8%.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수 비교해서 정리를 몇 번씩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2번 질문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예? 큰 거? 큰 거만 좋아해. 큰 거 아니고 높은 세율 적용한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우리 특강할 때 그 이론 충족리 쭉쉽게 이론 마무리 특강할 때도 했잖아요. 그 특강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을 합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어떤 거? 높은 거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세율 적용의 원칙. 자, 여기서는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쉬우면 오히려 딱 당황할 수도 있는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되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뭐예요? 국수 공판법
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하죠. 근데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을 과세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니까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정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종 변경에는 업종 추가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자, 중과세 할 때 꼭 주의할 것은 대도시 중과세 업종 있죠?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지 않은데 그런 게 어떤 거냐? 은행업, 작년 등록면허세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뭐 도시용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 자원 재활용 업종, 뭐 유선 방송업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봐가지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게 그냥 중과세 해가지고 다 없게 만들고 지방으로만 다 내려보내게 하고 그러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들 그래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 할부금융업 등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병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요? 이거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 80으로 바꿔서 100분의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한다. 자, 그래가지고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시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채권, 매각, 자산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을 건축하나 대수선에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예요. 숫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여러분. 자, 3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취득세. 그 보니까 오늘 우리가 쉬지도 않고 그냥 쉴 새 없이 막 그냥 강의를 했네요. 자, 강의 쉴 새 없이 했는데 저기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자, 정신없이 했는데 고기 한번 드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튼 뭐 그 지금 막 초조해가지고 공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뭐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당할 텐데 누구나 다 이런 건 있어요.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한테 있듯이 수험생한테는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저 질문도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이 있으면 뭐 점수 안 나오는 분이 들으면 뭐야 저 사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평균 제가 70점, 80점, 뭐 70점이 나오는데요. 뭐 저 뭐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꾸준히 평균 70점을 맞는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합격입니다. 그냥 합격이다. 이제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축하합니다 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근데도 불안해하고 평균만 80점, 90점 나와도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나와도 불안하고 잘 나와도 불안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만 잘 나오다가 떨어지면 더 망신인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하여튼 하루하루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 하여튼 나는 일단 시험장에서 결판을 보겠다 그 생각만 하셔야 돼요. 자, 그 이후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당일날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생은. 그래서 시험일 이후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험 당일날만 생각합니다. 그날 시험 보는 순간만이요. 자, 보시면은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장의 경우에 비도시형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과미력 적원형 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을 전입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2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과미력적 원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이고요. 자, 그러면
과밀역정내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에서 그때 과밀역정이라도 상업단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어야 되고 신설된다 그러면 근데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은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 하여튼 신설 증설할 때 신설은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과밀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장비,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장용 차량기 장비 이런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근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과밀역정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장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 업종만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과밀역정으로 인구 이입이 없잖아.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밀역정원형 내에서 내로의 이전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내에서 내로 이전이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서.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의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한다. 이런 것들.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증설로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도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하는 경우 하여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중과세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과밀역정원에서 신설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일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만 중과세하죠.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 아유 말이 헛나왔다. 원시 취득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하는 거지. 산을 아작내고 동양 본목치니까 그런 거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골프장은 뭐 깊은 내용이지만 회원제 골프장 이거는 자 우리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지을 때는 중과세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근데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골프장은 이미 한번 버린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골프장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골프장 이외 나머지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예요. 근데 이렇게 골프장만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4번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밀역정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과밀역정 내 중과세는 과밀역정 내 공장 신증설실 중과세뿐만 아니라 과밀역정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도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내 중과세는 중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5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러면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해당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내에? 5년 내에. 자,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다거나 또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용도변경서에 착공해서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살성재산이 되면 살성재산에 대해서 세율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하는데 증가된 가액이 아니라 뭐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죠? 우리가 세율 적용해서 또 하나 받은 게 배운 게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살성재산 등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전체 끝내라는 얘기 지금? 알았어요. 내가 끝내라고 그냥 팍 하면서 그냥 물통을 쏟았단 말이죠. 자, 농담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 5번 요거하고 좀 비교해 될 게 있었어요. 우리 세율 적용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쪽이 잘 보일래요? 저기 한번 보세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이게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하거나 증축 등을 통해서 이게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 같은 게 됐습니다. 또는 원래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증축 등을 통해서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 됐다. 그러면 이게 3억이었는데 자 이렇게 증축 등을 통해서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 되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7억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앞선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해서 이게 고급택 고락장 같은 것이 되거나 또 아니면 원래부터 고급택 고락장인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이건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합니다. 근데 요거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자 이거는 5년 내에 이렇게 자 토지 건축물이 살성재산 등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쪽집게 마무리 특강집에도 있었고 다 제가 앞서서도 이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어떻든 간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서울특별시 외지역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자 한다는 거. 이거 승계시도 업종 변경 내에서 내로 이전, 과미력적 내에서 내로 이전 중과세하지 않지만 서울특별시 외지역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 과미력적 원정 내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13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